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새로운 ICU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많이 쉬었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프로젝트는 MVL 체인이라고, 이른바 Massive Vehicle Ledger라고 약자고요. 실제는 엠블이라고 많이 읽습니다. 한글로는 엠블이라고 많이 읽고요. 엠블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프로젝트도 약간의 탈이 초반에 있었던 프로젝트죠. 엠블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동차 비즈니스에서 모든 것을 꿰뚫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을 이 위에 올리겠다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애널라이저 중 한 분이 뭐라고 이걸 표현했냐면, 중간계 평화를 이룩하겠다. 중간계 통일은 아니고, 중간계, 그러니까 판타지적으로 말하면 중간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세계 통일을 이룩하겠다 정도의 목표를 갖고 있는 팀이고요. 그게 왜 이렇게 원대한 목표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자, 엠블이라는 거는 이 자동차 관련된 모든 것, 수리, 택시, 중고차 판매, 렌터카 할인, 편리한 쇼퍼, 보험, 뭐 모든 것들,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는 것부터 자동차가 폐차되는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엠블로 통합하겠다 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팀이에요. 자, 인센티브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센티브 모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했을 때 토큰을 공짜로 받는다는 거죠. 본인이 안전 운행을 하거나 운수업 운전자, 택시 같은 경우는 좋은 서비스를 해가지고 좋은 피드백을 받거나, 정비사는 정비 기록이 제대로 돼가지고 그게 다른 정비사에 대해서 교차로 인증이 될 때 엠블 포인트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이론에 근거한 거예요. 네가 일을 잘하면 우리가 돈을 더 줄게. 그러니까 일을 잘해라. 그래서 그걸로 서로를 신뢰하게 하고 그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관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차량 주기별로 백서를 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백서를 좀 봐볼게요. 봅시다. 엠블 생태계에서 보면 신차가 처음 나오면요, 처음 등록을 하게 돼요. 그럼 신차 하나가 쉽게 말하면 하나의 노드라고 볼 수 있어요. 신차에 등록이 되면 이 신차에 대한 정보가 계속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주행이 되면 주행 데이터가 되고, 비주행이 되면 정비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고차로 돼가지고 등록 취소가 되고 새 소유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소유주가 다시 이 차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첫 소유자도 이 차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이 차 중심으로 전부 다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중고차에 나왔다가 다시 팔리면 당연히 그 차에 대한 정보가 등록이 되는 거고요. 연속적으로 폐차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런 한 주기별, 차의 주기별 데이터 기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중고차를 먼저 봅시다. 중고차 딜러나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누구나 이 주행 기록과 정비 데이터, 그 다음에 주행을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차를 살살 몰았는지, 이 사람이 과속을 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운행을 하고 어떤 일을 이 차로 했는지를 기록이 다 오픈돼서 남게 되는 거죠. 중고차 가격을 산출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그게 딜러가 아니고 사는 개인이더라도 굉장히 쉬워지고요. 이게 한 가지 장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비 데이터. 정비에 대해서 봅시다. 여기가 있는데, 이 미디엄에, 엠블 미디엄에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정비 가격이 다른데 자동차 수리비는 부르는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정비소를 가보면
실력이 어떤지는 저희 잘 모르지만 가격이 정비소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치려고 현재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요, 정비에 있어서 저희가 한 명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교차 검증을 시키는 거예요. 즉, 일단은 정비를 한 명한테 받았어요. 그 사람이 정비 데이터를 기록을 하고, 정비를 뭘 했고, 가격을 얼마 측정했고, 뭐 이런 걸 적어놔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교차 정비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차라는 거는 정비를 하려면 다른 곳에 가서 또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럼 다음 정비를 할 때, 다른 곳에서 정비를 할 때, 이 차가 이거 교체를 했었구나 하고 체킹을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엔진오일을 갈았다고 했는데, 제가 체크해보니까 엔진오일이 이 시기에 간 게 말이 안 돼요. 엔진오일 갈고 1000km밖에 안 달렸는데 엔진오일이 지금 다 껌해. 그래서 이거는 뭐 1만 km 이상 달린 엔진오일에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전 정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비를 교차 검증을 하는데, 이전 정비가 말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타이어를 바꿨는데 타이어를 이건 안 바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 있어요, 다음이. 그럼 이 사람은 인센티브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 기록에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뭐 한두 번은, 뭐 초반에는 이 사람이 사기를 칠 수 있겠지만, 뭐 가격을 뭐 여기서도 보면 정비소 가격이 어떤 곳은 80만원, 어떤 곳은 40만원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가격을 높게 하고 뭐 정비라 제대로 해줬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니면 가격을 싸게 하고 정비를 제대로 안 해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죠. 다른 전문가들이 서로 봤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수리인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기록이 남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 양심에 의한 게 아니고 다른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제대로 된 수리라든가 복원이라든가 정비의 서비스를 길게 보면 해줄 수밖에 없다. 이 엠블 시스템이 생태계가 공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비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보험에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비가 현재는 일률적으로 돼요. 현재 여러분이 몇 년 자동차를 몰았는지, 몇 년 무사고인지, 뭐 아이가 있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보험이 되는데, 엠블에 의하면 이거는 이제 핸드폰 앱을 이제 깔은 다음에 이 내비게이션처럼 계속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마다 켜놓는 건데, 이 앱이 GPS와 ACC 지오그래픽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고요. 이 자동차와 이 핸드폰을 연동을 해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자동차가 과속을 하면 앱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과속을 하면 난폭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물론 뭐 끼어들기를 하거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인증이 안 되겠지만, 과속을 하는 건 분명히 급발진, 그다음에 급하게 멈추거나 이런 여러가지 난폭 운행 같은 걸 할 때면 기록이 되는 거고, 이 정보는 단순히 엠블에 남는 게 아니고 이 정보가 보험회사와 연동이 돼가지고, 보험회사가 이 사람은 참 위험하게 운전을 하니까 보험료를 더 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안전하게 항상 정속 운전을 하니까 보험료를 덜 내겠다 하는 레퍼런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어뷰중 방지 방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카카오 앱이라든가 T 앱이 이런 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쓰잖아요. 사실 다 쓰면 뭐 거의 한국 자동차 운행사들 내비들 다 합치면 뭐 대부분의 자동차가 다 되는데, 이 자동차들이 서로 체킹을 합니다. 서로 체킹을 해요. 즉 자동차 1, 2, 3이 있으면 이 사람이 전부 다 이 엠블 걸 쓴다 하면 서로 얘네들이 같은 차인지 이거를 체킹을 해줘요. 그래서 이 차는 요 차가 옆에 달려야 되는데 요 차가 달리지 않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체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끼어들기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앱이 정밀화되면. 이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앱은 계속 켜놔야 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카카오나 T1, 뭐 지니 이런 데와 협력을 맺는다면 그 베이스에다 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 베이스에 깔면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래서 굳이 이거 자체가 이 자체 내비도 있겠지만 이 다른 내비들도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사실상 누구나 열 수 있는 정보가 이 자동차가 현재 어디 있는지,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떤 식으로 난폭 운전을 하는지, 이런 정보가 사실상 대부분 다 오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단 생태계는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나중에 여기다가 뭐 프라이빗 체인을 뭐 추가해 가지고 이거를 본인이 오픈하지 않겠다 뭐 이런 옵션을 달 수도 있겠지만 그건 현재에는 백서에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현재 이렇게까지 돼 있고요. 이거는 엠블 코인이랑 엠블 포인트 두 가지로 됩니다. 이제 코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했을 때 받는 거고요. 양도 가능하고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근데 코인으로 받지 않고요. 포인트로 받고 이 포인트가 이 일정량 모이면 이걸 코인으로 교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스팀 파워와 스팀 달러 정도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닝 풀이 운전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정비를 잘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택시 드라이버들이 운전 리뷰를 좋게 받은 것들이 수수료와 이 채굴 인센티브가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포인트 전환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래서 경제 모델이 이게 한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차 자율주행도 들어가는 거고요. 정부나 연구기관도 들어가는 거, 보험사까지 들어가고, 렌터카 회사, 중고차 시장, 정비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한국은 뭐 현대 기아차가 크고, 보험회사도 뭐 지금 몇 개, 한 5, 6군데밖에 없고, 이런 곳들이 다 큰 건데, 이런 조그만 스타트업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긴 있습니다. 예, 저도 의문이 있고요. 대신에 여기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픈소스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보험사가 이걸 쓴다고 해서 여기서 뭐 교보나 다이렉트, 악사 이런 데가 쓴다고 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보험사한테 받는 거 아니다. 현대, 기아, 뭐 어떤 자동차가 우리 거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수수료 받는 거 아니다. 우리 그냥 오픈소스다. 마음대로 가져다 쓰세요. 라는 게 엠블의 방침이에요. 마음대로 가져다 쓰세요. 라는 게 엠블의 방침이고, 현대나 기아가 이걸 공짜로 그냥 쓸 수도 있고요. 이거를 하드포크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자기네들이 또 쓸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들 마음이지만 어떤 걸 하더라도 엠블 측에서는 우리에게 손해될 게 없다 라고 오픈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첫 깃발을 꽂은 효과가 있긴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물론 아주 잘 된다면 뭐 현대 기아가 이 이름을 쓰고 싶으면 아예 이걸 인수할 수도 있겠죠. 이 회사 통째로 이 시스템 전체를, 그러니까 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 물량을, 그러니까 코인 물량을, 예를 들어서 회사가 30% 정도의 코인 들고 있고 시장은 풀린 게 70%면 30%를 한꺼번에 인수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우리가 쓰겠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린 공짜로 쓰겠다 해서 공짜로 쓸 수도 있고, 우리가 하드포크해서 뭐 현대 자동차 체인이라고 따로 만들겠다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하드포크에서 쓰더라도 이 원본의 어떤 네임밸류는 그만큼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그래서 첫 깃발이 이 크립토 생태계에서 중요하긴 해요. 그다음에 렌터카 회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여기를 쓸 수가 있어요. 렌터카 회사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되게 중요하면서 좋은 게, 렌터카 회사는 어차피 특히 소카 이런 것들은 요즘에 그 데이터 그거를 원래 깔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이 자동차가 어떻게 운행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까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연결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당연히 자동차 딜러들한테 좋지 않죠. 당연히 좋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치려고 하는 나쁜 딜러들을 퇴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비소 입장에서도 당연히 좋지 않지만 다들 이걸 쓰면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정비하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이걸 쓰다 보면 다른 사람도 쓰지 않을까 라는 게 현재까지의 모토고, 일단은 좀 정비 체인들 렌터카 체인들 이런 데와 연동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실 제가 여기 대표님을 2번을 봤는데 일단은 한국에서만 한정되는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현재 그 태국 쪽에 이제 전기 오토바이라든가 일반 오토바이 이쪽을 같이, 태국이 아니구나, 베트남 쪽에 있는 오토바이, 자동차, 뭐
전기 오토바이 이런 쪽을 같이 협력하는 곳들이 좀 있고, 한국에서도 어떻게 알고 여기저기 뭐 보험사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서 일단은 뭐 구체적인 건 없지만 미팅 정도는 하고 있어서 앞으로 뭔가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단계다. 아직 솔리드한 거는 약속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지만 많은 모빌리티, 자동차 회사, 보험사, 뭐 렌터카 회사, 그다음에 뭐 정비 체인 이런 곳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건 맞다 정도로 일단은 현재 결론을 내릴게요. 관심은 있는데 여기를 그냥 공짜로 쓸 수도 있고 뭐 하드포크에 쓸 수도 있고 뭐 자기네들 인수할 수도 있고 뭐 방법이 여러 가지죠. 그래서 그것 중에 어떤 거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미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모빌리티 전체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시스템이긴 하다. 이 생태계가 그만큼 생태계 에코시스템을 잘 설계했다 정도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내비도 되고요. 내비 안에다가 이걸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가지. 그래서 난폭 운동자는 보험료가 더 나오고 정상 운동자는 앰블 인증을 하면 비용이 더 줄어들게, 이런 식으로 시스템 설계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런 택시나 리무진, 대리운전 같은 것도 앰블로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운전일 때 내 차를 남이 운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앰블에서 또 요청을 얘기를 해놓으면 앰블이 그거에 대해서 되는 거고요. 카쉐어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통된 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 난 이 차를 지금 운전한다. 즉 이 유저와 이 자동차가 각각 따로 등록이 돼가지고 서로 매칭을 계속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자동차에 관한 데는 정말 대부분의 것들이 다 이 시스템 안에 넣을 수 있다라는 게 앰블 측 주장인데, 저희의 고민은 그거죠. 얘네들이 진짜 이거를 넣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거를 정말 전세계 자동차의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걸 전부 다 이 오픈소스에다 넣을 수 있을까? 모든 자동차 회사나 이런 보험회사나 이런 것들이 다 협력을 해줄까? 여기서부터는 팀의 역량인데, 팀의 역량에 대해서 좀 봅시다. 자, 팀은 크게 이렇게 세 분만 볼게요. C레벨에 있는 세 분만 보겠습니다. 현재 팀원들이 꽤 돼요. 상당히 많고, 근데 뭐 C레벨 분들이 사실 가장 중요하니까 일단 자, 우경식님, 우경식님 이분을 봅시다. 서울대를 나오셨고요. 빙행텀에서 빙행텀을 다시 다녔네요. 서울대에서 학사를 받고 빙행텀을 다시 학사를 받았네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에서 대학원을 나온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학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지6라고 창업을 해서 5년 10개월 동안 창업을 했고요. 그 뒤에 다시 앰블을 새로 설립을 했습니다. 다른 C레벨인 개발자 한재환님은요, IBM 리서치 스칼라에 있었고, 서울대를 나왔고요. IBM 리서치 스칼라를 했고,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이지6에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손우성님은 CSO인데 네이버에 계시다가 벤처 캐피탈에서 1년 좀 넘게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앰블에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카이스트 서울대를 나왔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지6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지6 보면 이 모 회사라고 약간 볼 수 있는 게 이지6인데, 이지6가 무슨 회사냐? 이지6는 이 동남아나 대만 그리고 뭐 중국 등지에서 그런 여행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여행객보다는 비즈니스 트립 하는 분들 위주로 이 자동차를 렌트하는 거, 그리고 여기까지 태워달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찾는 거를. 그런 서비스를 갖다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회사에서 여기 지금 제가 서울에서 서울 위치로 뜨는데 대만으로 갔다고 칩니다. 대만으로 가면 대만에서 차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차가 필요하거나 기사가 필요한데 그거를 연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앱으로. 앱과 홈페이지로 연결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출발지, 도착지 이렇게 적으면 되고, 공항 픽업 이런 것도 가능하고, 시간제, 기간제에서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동남아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앱 쪽이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정보가. 제가 앱을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게 동계올림픽 때 그 차량 예약 서비스를 같이 이제 정부의 파트너로 돼가지고 했었고요. 예. 대표가 지금 우경식 대표님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뭐 밴이라든가 아니면 중형 이런 승용차라든가 기사가 딸릴 수도 있고 기사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렌터카 업체들 한국에도 연결이 돼 있고요. 해외에도 많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때 이지6에 대한 설명서를 보니까 대략 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한 300대 400대 이상, 한국에서만 20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런 거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더벤처스에서 지금 A라운드로 추정되는데 7억 투자가 됐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당시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슷한 거 여러 플랫폼이 있지만 좀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도 좀 있고 좀 독특한 투자를 받았던 모빌리티 쪽 벤처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이지6라는 게 엄청 잘 됐다. 잘 됐으면 뭐 소카처럼 됐었겠죠. 소카처럼 되진 못했고 어떻게 보면 이지6 모델에서는 좀 한계를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쪽을 넘어오신 것 같고요. 이지6가 정말 잘 됐으면 뭐 넘어왔을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런 상황이고, 조금 더 큰 그림을 블록체인에서 그리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능력이 뭐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되지 않았나, 창업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투자 유치도 잘 받았고, 이런 여러 가지 파트너십, 해외에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 되고 있으니까 뭐 대만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뭐 이런데 어느 정도의 파트너십도 글로벌 얼라이언스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계 평화,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이 팀이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제 개인 의견으로. 근데 일단 칼을 뽑았잖아요. 칼 뽑았으니까 중간계 평화는 아니라도 샤이어의 평화 정도는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전세계 전체의 얼라이언스를 만드는 건 힘들다. 그렇지만 어느 지역, 특정 지역 정도의 얼라이언스, 그게 한국일 수도 있고요. 한국이 힘들다면 동남아의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 뭐 태국 아니면 어디 대만 이런 곳들에 어느 정도의 위치를 만들 수 있진 않을까. 그러면 첫 타자니까 여기다가 얼라이언스를 집어넣는 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거다. 물론 엄청 대기업이 들어온다라는 기대는 하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블록체인을 개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특히 렌터나 중고차, 정비소 이런 곳에서는 이거를 도입해볼만 하다. 이게 먼저 들어오면 나중에 여기에 연결된 보험사들, 조그만 보험사들부터 조금씩 넣다 보면 완서차 중에 작은 회사들이 있어요. 저희가 아는 현대기아 이런 데 말고 저희가 뭐 이름도 잘 못 들어본 뭐 오토바이 중심 판매하는 곳들이나 이런 곳들 조그만 거를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네, 근데 물론 다 버림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현대나 기아가 한국에서는 현대 기아 제일 크니까 현대나 기아가 이거를 뭐 하드포크해서 쓰겠다. 우리 현대 기아 체인이라는 걸로 쓰겠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도 보통은 양쪽 다 가격이 많이 올라요. 현대 기아 체인만 오르는 게 아니고 왜냐면 기술력 인정을 받은 거라서. 그래서 첫 번째 깃발이라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이게 야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야망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않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기업 가치가 굉장히 이 토큰 가치가 오를 확률이 그런 부분에서는 있다. 다른 데가 이걸 쓰거나 다른 곳이 이걸 하드포킹에 쓰던 어느 경우에도 당연히 인수를 한다면 당연히 더 가치가 오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대신 단점은, 가장 큰 위험성은 아무도 이거를 관심이 없고 외면한다면, 뭐 조그만 렌터카 회사도 이걸 외면한다면 그럴 확률이 그렇게 클 것 같진 않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전체가 무너질 수 있죠.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팀이니까 팀에 대해서 좀 조사를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다니까 뉴스를 좀 보시고, 그리고 엠블은 그 일이 있었어요. 이거를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검색을 하면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제가 옛날부터 이 팀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아는데,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알아야 되니까, 회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이걸 알려드리면, 이 팀이 광고 대행사를 쓰다가, 광고 대행사를 쓴 거죠. 광고 대행사 쓰다가 페이스북 광고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좀 코어 인물과 여기에 뭐 이분이 뭐 투자하기로 했다, 뭐 어드바이저를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 잘못된 광고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엠블이 사과문을 냈어요. 사과문을 냈고, 엠블 입장에서는 이거는 대행사가 이 광고를 마음대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체크를 못한 게 사실이고, 체크를 못하고 내보낸 것 자체가 우리 잘못이다. 그래서 오 대표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그때 이제 대만을 날아가는 중이었고, 대만에 도착하고 나니까 자기가 전 세계적으로 아는 크립토 친구들한테 전부 다 뭐 연락이 와가지고 뭐 거의 이미 패닉 상황이 될 정도로 문제가 됐었고, 현재로서는 뭐 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잘못이 100%다, 우리가 체크를 못했고 대행사 선정도를 잘못했고, 뭐 이런 식으로 올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한 상황이고, 지금은 좀 검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이 잘 안 되면서 자료는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사건이 있다는 거를 알고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엠블에 대해서는 이 정도고요. 잘 되면, 정말 이 팀 말대로 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 생각은 아예 안 해요. 저는 거기에 대한 기대는 아예 없고요. 제가 기대하는 거는 그래도 일정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정도 기대는 할 수 있다면, 본인이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다면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그 정도 기대도 난 못하겠다, 얘네들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이 이런 팀인데, 팀 자체는 저는 인상이 되게 좋았어요. 이 우 대표님이 이 두 분을 두 번 봤는데, 우 대표님 인상도 좋고 손 이사님 인상도 좋아서 지금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투자가 확정이 되거나 이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이런 상황이고요. 여러분도 이 팀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 이 프로젝트에서 공부를 해보시고, 본인이 확신이 들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결론을 스스로 내보시길 바랍니다. 꼭 제 말을 듣고 투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결정을 스스로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